오늘의 인생 이야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제 남편은 대학교에서 처음 만났고 대학 선배였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대학 시절부터 저한테 호감을 느꼈는지 종종 한 번씩 밥을 같이 먹자는 등 보고 싶다는 등의 문자를 보냈고, 저는 당시에는 남자친구가 있었기에 딱 잘라서 선을 그었었죠. 그러나 남편은 끈질기게 저만큼 좋아했던 여자는 자기가 살면서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계속해서 연락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다 대학을 졸업하고는 좀 뜸해졌나 싶었는데 어느 날 연락이 다시 오면서 그때부터 저희 만남은 시작되었었죠. 저도 사회생활하면서 남자친구가 없었던 시기였던지라 남편의 연락이 나름 반가웠기도 했습니다. 제가 연락을 잘 받아주고 데이트도 하고 그러자 남편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다며 저에게 간이곳을 개고 정말 모두 다 내줄 듯이 저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말하더군요. 그렇게 서로 1년 연애했고 결혼까지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결혼이 그렇게 좋았던 것만은 아니었어요. 결혼하고 나서부터 불행들이 몰려왔다고 할까요?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말기암 판정을 받으시고 그 뒤로 결혼한 지 반년도 채 못 되어 돌아가셨고, 친정 어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신 지 3개월 뒤에 남편이 시아버지가 또 급성 심장마비로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1년 만에 부모상을 2번이나 치러야 했던 저희 부부. 신혼의 달콤함을 즐기기도 전부터 저희 결혼 생활에 먹구름이 몰려왔었던 것 같네요. 양가 부모님들께서는 저희 탓이 아니라며 그냥 잊어버리고 너희들이라도 잘 살라고 말씀하셨지만, 배우자를 잃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딸 분가까지 하게 되니 더욱 씁쓸해 하시는 모습에 저희 부부의 주말은 항상 어쩌다 보니 양가 부모님들을 위해서 소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주는 시댁을, 한 주는 친정을 오가다 보니 저희 부부만의 시간을 보낼 수가 없었죠. 그러다 양가 부모님들께서 손주라도 키워보라며 어서 아이를 가져보라는 말에 저희 부부도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 끝에 제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땐 진짜 다시 모든 게 다 좋아지는 줄 알았는데 임신 3개월이 되었을 때 제가 아이를 그만 잃게 되었네요. 그 이후로도 2번은 더 임신을 하게 되었지만 번번이 아이를 낳는 데는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였을까요? 시어머니의 독설이 시작되었고 저희 부부 사이가 점점 갈라지기 시작한 게요. 처음에 아이를 잃었을 때는 누구보다 저를 위로해 주시고 다독여 주셨던 분이 시어머니셨는데, 점차 제가 아이를 계속 잃어버리자 시어머니의 태도 역시 점점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집에 찾아와도 별로 기뻐하지도 않았고, 제가 아이를 잃어버리면 마치 제 책임인 것 마냥 추궁하듯이 물어대더군요. 그렇게 3번의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는 제가 남편과 시댁에 가는 날이면 인사조차도 받지 않고 제가 차려준 음식이나 사온 음식들도 딱 잘라서 거절하더군요. 입맛이 없다고요. 누가 봐도 그냥 내가 해온 음식들이니 안 먹겠다라는 게 보였지만 앞에서 그렇게 대놓고 말하니 제가 무슨 말을 하겠나요. 그래서 저는 냉장고에 일단 넣어두겠다며 음식을 넣으려고 했더니 세상에, 예전에 제가 가져다 준 음식들이 전혀 하나도 손을 안 대서 이미 썩어 있더군요. 한숨이 절로 나오는 채로 시댁 냉장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안방에서 제가 들으라고 한 건지 아니면 못 들은 줄 아는 건지 시모와 남편이 대화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남편에게 아무래도 우리 집안에 여자를 잘못 들였다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저 저주받은 것이 가져다 준 그 어떤 것도 손도 대기 싫다고요. 지 애미 잡아먹고 시아버지도 잡아먹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자기 뱃속의 자식까지도 잡아먹는 아주 저주받은 년을 들였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손발이 벌벌 떨려오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이 모든 저주가 정말 저 때문이라는 식으로 말을 하니까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어요. 저도 자식 있는 슬픔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그 와중에 저희 부모님 돌아가신 게 저 때문이라뇨. 저는 당장 문을 열고 시어머니에게 그게 왜 저 때문이냐며 소리치고 싶었지만 제 성격이 도저히 그렇게 말하진 못하겠더군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무 막말한다며 저를 두둔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화를 내는 것도 아니었고 어물쩡하게 넘기려고만 하더군요.
저는 피눈물이 흘렀지만 아무 말 없이 그 집 청소를 하고 그저 아무것도 모르는 척 남편과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는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무슨 말이라도 저에게 해주길 바랬지만 남편은 끝내 아무 말도 안 하더군요. 그 이후로 전 남편에게 시댁에 더 이상 가질 않겠다고 하자 그제서야 남편이 저에게 화를 내더군요. 왜 그러냐고, 지금 집안 분위기 모르냐며, 이럴 때일수록 네가 엄마 달래도 모자랄 판국에 오히려 안 가겠다면 어쩌냐고요. 저는 그래서 내가 살고 싶어서 더는 못 가겠다고 했습니다. 니네 엄마 나 좋아하지도 않을 뿐더러 내가 가면 서로 기분만 나빠질 거라고 하자 남편이 길길이 날뛰길래 그냥 다 말했습니다. 나 그날 솔직히 다 들었다고. 그런 저주받았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어떻게 니네 엄마한테 뭘 해주길 바라냐니까 흠칫 놀라던 남편은 사과는커녕 솔직히 틀린 말도 아니잖아 라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 말에 저는 격분하며 정신이 나갔고 심지어 남편에게까지 달려들어서 얼굴을 핥히자 남편이 저를 밀쳐내더니 욕을 내뱉더군요. 재수없는 년이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이 꼴이 났다고요. 그러면서 남편은 집을 나가는데 저는 너무나도 서러워서 눈물이 펑펑 흘렀습니다. 내가 진짜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내가 진짜 왜 이러고 살아야 하나 싶기도 하고 진지하게 이혼할까도 생각했지만 제 자존감이 그 당시 너무나도 바닥이었네요. 그리고 이대로는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나가더라도 이런 대우를 받고 집을 나가기보다는 남편에게 꼭 한 방 먹여주고 싶었네요. 그날 그 사건 이후로 저는 시댁에서 없는 며느리가 되었고 남편과의 관계는 거의 끝이 났었죠. 정말 그때부터 저희 부부는 서로 각자 일만 하면서 오로지 그냥 집만 같이 사는 무늬만 부부가 되었습니다. 물론 남편이 한 번은 잠을 잘 때 저에게 다가와 관계를 요구한 적이 있었으나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었네요. 제가 마음의 진정이 필요하다고 했더니 그때부터 이 인간은 다른 여자 만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도 저녁만큼은 저와 먹던 인간이 어느 날부터인가 밤늦게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새벽 4시가 되어서야 들어오기도 했고 그러면서도 저한테는 미안한 기색 하나 없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회사에서 장기 출장이 4박 5일이나 잡혔다며 외국으로 나간다고 하더군요. 제가 별다른 말 안 하자 남편은 콧노래까지 부르면서 짐을 싸더군요. 그런 인간이 출장이란 면목으로 나가더니 충격적이게도 TV에서 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느 때처럼 저는 집에 돌아와 남편 없이 밥을 챙겨 먹으며 거실에서 멍하니 TV를 보고 있는데 남편이 웬 여자랑 인터뷰를 하고 있더군요. 그것도 제가 있는 서울과 거리가 먼 지방에서 지나가던 행인에게 설문을 하는 건데 남편이 갑자기 나오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남편 옆에 있던 여자는 이제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을까요? 딱 보기에도 저보다 한참 어려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뷰에는 둘이 부부라고 나오는데 참 가관이 그런 가관도 없었습니다. 저는 바로 TV에 남편이 나온 프로그램을 녹화를 해두고 남편이 집에 오기만을 기다렸는데 생각해보니 겨우 이런 걸로는 남편을 물먹일 수가 없어서 남편이 뒷조사를 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뒷조사를 큰돈까지 들여가면서 했더니 나오는 결과가 진짜 어떻게 인간이 이 정도인가 싶었습니다. 남편이 하는 일은 건설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맡았는데 받아먹은 뒷돈이 어찌나 많은지 그 돈으로 맨날 술집이며 노래방을 드나들고 있었고 애인이라 불리는 여자만 3명에 그냥 술집에서 만나는 여자는 셀 수조차 없더군요. 저는 그래서 그 애인 중 한 명에게 전화를 거니까 남편이 유부남인 것도 모르고 있어서 더욱 기가 찼습니다. 저는 남편이 지금껏 쓴 돈들의 내역들과 바람을 피운 증거자료를 모두 모아서 시모한테 찾아가 모두 보여줬습니다. 제가 와도 거들떠도 안 보던 시모는 제가 보여준 증거를 보자마자 안색이 갑자기 시뻘겋게 변하더군요. 그러면서 당황스레 한다는 말이 네 남편이 널 내비두고 다른 여자를 만났을 정도면 그만큼 네 몸이 고장난 거 아니냐고 말하더군요. 저는 그래서 내가 아니라 지금 어머니 아들이 고장난 저주받은 인간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자 시모는 그래서 어쩔 거냐고 하길래 저는 어쩔 거가 아니라요 어머니. 이 모든 내역들 남편 회사에 당장 신고해서 횡령으로 감옥 가게 할 거고 당연히 시어머니 당신이 원하시던 대로
이혼까지 할 거라고. 그리고 저는 위자료까지 모조리 다 받아서 이 빌어먹을 집안을 나갈 거라고 하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저에게 다가와 자기 아들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싹싹 빌더군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저는 저주받은 년이라서 절대 그렇게 못하겠다고 말하자 자기가 말실수를 했다며 제발 용서해달라고 빌고 또 비는 모습을 보니 안쓰럽기는커녕 제가 이런 자료들을 준비 안 했으면 진즉에 또 예전처럼 욕이나 퍼부었을 시모를 생각하니 바로 그냥 뿌리치고 나와서 그대로 남편 회사에 모든 자료들을 보냈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배임 횡령으로 회사에서 잘리게 되었고 경찰에 신고까지 당해서 현재 조사를 받고 있고 저는 이혼 소송에 위자료까지 얹어서 보내줬네요. 그러자 시모는 다시 본색을 드러내며 저에게 쌍욕을 하길래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고 싶지 않으시면 앞으로 그 입으로 말 조심하시라고 말하고는 전화도 차단시켰습니다. 그 뒤로 알고 보니 남편이 그동안 회사에서 몰래 해먹은 액수가 너무 커서 실형을 받을 확률도 높았고 설령 나오더라도 업계에 이미 소문이 쫙 나버려서 재취업을 하기가 힘들 거라네요. 친구는 저에게 그래도 남편이었는데 꼭 그렇게까지 심하게 했어야 했냐는 말에 너도 네 남편한테 똑같이 당하면 그냥 웃어주면서 미안하다 하고 등신처럼 이혼하라고 하자 친구는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어쩌면 진짜 이 인간 만나서 제 인생이 모조리 다 꼬인 건지도 모르겠네요. 오늘의 인생 이야기 사인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